제일 인상적인 대목은 외교부의 기획협력과 과장이 이제 심우정 총장의 딸에게 보낸 문자를 이제 본인이 공개한 거죠. 이거는 자신의 아마 SNS에 심우정 총장 딸이 맞습니다. 공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일했던 이 직원에게 연구원님 저야말로 너무나도 우수한 분이 우리 과에서 함께 있어줘서 고마웠고 즐거웠어요. 과장님이 예. 앞으로 무엇을 하든 잘해낼 거라고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추천서 얼마든지요. 추천서 말고도 다른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제가 이 과를 떠난 후에 필요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땐 여기 개인 번호로 연락 줘도 돼요.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너무 따뜻한 문자 약간 놀래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세상이 부럽다. 모든 취준생들에게 이렇게 따뜻하다면 친절하다면 우리는 취포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 어떤 이에게만 아. 이렇게 세상은 뜻하죠. 예, 아름다운가. 아름다운 그렇죠. 그 거죠. 사람들은 참 그럼 얼굴에 구김살이 생길 일이 없겠다. 그렇죠. 그죠? 모두가 나에게 친절해. 모두가 나에게 아름다운 말들만 해줘. 예. 야, 이거 너무 살기 편하게. 그래서 정말 예의 있게 답장을 또 보내요. 아, 과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좋네요. 네, 아니 이런 아름다운 네. 세상. 모두에게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저 심우정 총장의 네. 또 딸이 뭐 대출도 좀 이거는 근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실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햇살론, 햇살론. 뉴스 햇살론. 네, 네. 네네. 햇살론이 원래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 햇살론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뉴스 햇살론. 예,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한 분들에게 긴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줘서 네. 하게 하는 건데 심우정 총장 좀 어렵잖아요. 121억인데 네. 재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생계일 가능성은 예. 있죠, 딸이. 그 그렇죠. 딸도 이제 엄마가 돈을 주어서 그걸 이제 빌려준 걸로 했겠죠. 집을 전세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뭐 한 3억 5천 뭐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식을 그 당시에도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것도 해외 주식만 네. 예, 뭐 애플, AMD 뭐 이렇게 해서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저신용자 대출로 네.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또 하나 뉴스 햇살론 이렇게 해서 또 45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65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독립세대로 되어 있고 네. 뭐 그것만을 보게 되고 하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도덕적 불감증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청하면 이거는 자금이 정해진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필요한 누군가에게 네네. 이 돈이 못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안 그래도 따뜻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런 햇살까지를 본인이 다 갖고 탈취해서 싶은 가져가야 되는 건가? 네. 진짜. 이런 거를 받을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진짜 합니다. 부지런하죠. 네. 저는 이걸 알고 찾아갔다는 거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래야 부자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런가 봅니다.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네.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미처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예, 햇살론까지 잘 네. 대출을 아들 받아가- 장학금 요구는 조금 더 뭔가 아들 장학금도 뭐예요? 취재를 해볼 만한 대목이 있나요? 그것도 대개는 이과 장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자연과학 분야나 네. 이런 부분에는 학생들이 좀 잘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무슨 장학금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심우정 총장 아들은 문과생이었습니다. 네. 문과생인데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 꿈나무를 선정해서 주는 예, 장학금. 노벨 노벨 과학상인데 과학상 이제 꿈나무. 문과생이 받은 거죠. 뭐 그런 통합, 사례가 융합 인재가 요새 대세이긴 하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거를 학교나 이런 데서 알아서 추천하거나 이랬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 아이의 부모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을까? 그걸로 이건 뇌물이다라고 판결을 받은 게 있죠. 이미 그 전에. 네. 조국 전 장관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요 특정 사건 말고 이제 그냥 얘기해 보자면 네. 뭐 많잖아요. 뭐 예전에 뭐 스카이캐슬에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무슨 교수들 또 뭐 이런 뭐 하여튼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뭐 또 아름아름으로 또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오 교수 우리 애들 좀 인턴 좀 이렇게 좀 넣어주고 연구원 좀 해주고 또 여긴 또 우리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또 인턴 보내. 그래 뭐 인정해줄게. 뭐 꼭 나올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또 뭐 장학금 주고받고 이게 있는 사람들끼리 그 카르텔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굉장히 친분을 이용해서 자제분들에게 그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참 여러 지원들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 맞습니다. 이 건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도 아름아름으로 기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의 자제에게 이런 게 작동을 했는지도 조사를 해야 된다. 분명히. 네. 아유, 국회의원들도 뭐 많이 계시겠지 뭐 이런 분들. 조사를 하다 보면 뭐 나올 것 조사를 같죠? 또 네. 깊게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뉴스 볼 때 네, 진짜 네. 힘이 많이 빠져요. 아. 네. 그래서 조금 투정을 부려봤습니다. 이게 그 자녀들에 대한 네. 채용 또
비리 진상조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용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인사청문회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그냥 대답한 거 그걸로 그냥 다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닌 걸로 되는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저희가 의원님들을 조금 보강을 했고요. 네. 진상조사단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파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할 것은 제도적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드러나거나 하게 되면 뭐 고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요 과정에서 대검이 심우정 총장이 내 딸은 다른 취준생들과 똑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본인이 갔고 그리고 경력과 관련해서 35개월이라고 하는 거를 다 채워서 갔다라고 하는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대검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정당한 채용이었다. 그 대검 브리핑을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지 안 한지는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대검이 어떻게 조사도 안 해보고 이게 정당한 채용이었다라고 마치 변호인처럼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 총장이 그냥 개인적으로 내 자식 문제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대검 브리핑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예, 이례적이었어요.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대검 차원에서 정당한 채용이었다고 그러길래 아니 의혹을 조사도 안 해보고 정당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이분들은 앉아서 천리를 보시는 건가요? 믿나 봐요. 믿어. 네.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받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천 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경은 국제협력 쪽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도 아니에요. 국립외교원에서 했던 거는 교육 지원, 교육 운영 지원.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합격한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신모 씨의 서류 전형 평가 결과입니다. 지원자 19명 가운데 서류 전형 합격자는 5명. 심 씨의 응시 번호는 3번으로 3등에 그쳤습니다. 심 씨의 서류 전형 평균 점수는 75.3점. 2등보단 3점이 낮았고 1등과는 7점이 넘는 차이가 났습니다. 결과는 면접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명의 면접위원이 업무 적합성과 합리성, 영어 능력 등 5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 2명이 심 씨에게 만점을 줬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1등을 했던 지원자는 면접을 거치며 3등으로 떨어져 탈락했고 심 씨는 면접 점수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서류 전형 당시 점수는 단지 통과냐 아니냐만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순위까지 기록하며 소수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의 국립외교원 경력 외에 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학창시절 경험까지 합한 35개월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류 전형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인사혁신처에서 국민통합위원회와 대통령 경호처에 파견됐던 인물들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경호처 등에 파견됐던 사람이 왜 외교부 채용 심사에 참여했는지 물었지만 외교부는 규정에 따른 것이란 답변만 내놨습니다. 외교부와 소속기관의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내부 규정. 학위 소지자로 공고하고는 학위 수여 예정자를 선발하는 건 채용 비위라고 명시했습니다. 학위 예정자인 심 씨의 채용 사례가 채용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간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석사학위 소지자로 간주해 채용했다고 하는 해명은 권익위의 매뉴얼도 자신들이 정한 자체 매뉴얼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학위 예정자를 채용해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던 외교부는
자신들의 내부 규정 위반이 확인되자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총장 딸의 채용을 유보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총장의 딸은 지난 2월 외교부 정책조사연구원직에 합격해 신원조사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외교부는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라며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에 채용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과 외교부의 해명에도 그동안 특혜 채용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상태라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핵심 의혹은 외교부가 심 씨에게 유리하게 지원 자격을 바꾼 것인지, 또 석사 취득 후 경력 8개월 외에 학창 시절과 겹치는 27개월을 어떻게 업무 경력으로 인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채용 공고에서 경제학 석사였던 자격 요건을 한 달 뒤 국제정치로 바꿨고, 심 씨의 대학원 시절 조교, 즉 연구보조원과 국제기구 인턴 경험 등 35개월을 모두 업무 경력으로 인정했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과정엔 문제가 없었다며 공무직 채용 시의 경력 산정 기준이 국가공무원 채용과 같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외교 전략본부에 취업하는 문제는 경력 기간이며 이런 거 산정하는데 조금 그 기준이 달라서 아까. 외교부의 공익감사 청구 발표는 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 진상조사단을 발족한 직후 나왔습니다.